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상호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관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 플러스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주말 동안 정말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네. 전혀 생각지도 못한 네. 연방대법원 판결이 좀 며칠 전에만 예고를 해줬어도 마음의 준비를 할 텐데 거의 당일 아침에나 전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좀 의외였습니다. 네. 어쨌든 그러면은 미국 연방 대법원 판결은 대통령이 맘대로 상호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 이런 네.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호관세 많은 나라들과 미국이 이제 협정을 맺었는데 그게 이제 IEPA 우리나라로 우리말로 하면은 이제 국가경제비상수권법 이 정도 되는데 이게 거의 우리나라 치면 개헌 활동 요건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어떤 외교적인 상당히 위험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좀 이례적으로 만약에 어떤 현상이 발생했을 때 그때 이제 대통령한테 권한을 위임하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는 무역 적자를 근거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연방대법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아니다. 그거는 근거로 둘 수 없다. 그래서 기존의 많은 나라들과 맺었던 상호관세 협정은 무효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이거 무효다, 위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꺼내든 게 무역법 122조입니다. 관세를 15% 부과하고 최장 150일 동안 할 수 있다. 네. 이거는 그럼 대통령이 맘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것도 맘대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무역법 122조도 가만히 보면 사실 이제 발동 요건이라는 게 법적으로 이제 정의가 돼 있는데 이것도 약간 모호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도 만약에 이제 미국 내 반트럼프 세력 쪽에서 걸고 넘어가려면 이제 걸고 넘어갈 수 있는데 다만 이제 125일이니까 한 5달 정도 그 안에는 이거를 소송을 해서 바꿀 수는 없어요. 그거는 150일 정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시 방편이다. 상호관세가 없어지면 뭔가 좀 불확실해지는 게 많으니까 임시 방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연방대법원 판결이 상당히 좀 불리하게 나올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했고 1심, 2심이 이미 나왔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도 그거 만약에 무효가 되더라도 자기들은 플랜 B, 플랜 C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좀 의아한 게 처음에 이제 상호관세 없어지고 10%로 했다가 하루아침에 15%로 했거든요. 이거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었다는 거예요. 뭔가 내부적인 이견도 있고 갑자기 이제 좀 당황했다는 그런 분위기가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 연방 대법원이 딱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니까 10% 부과할게 이렇게 했다가 하루아침에 15%로 올렸는데 그런 걸로 봐서는 내부적으로 조금 로드맵이 없었던 거 아닌가? 큰 틀에서는 있었겠지만 아주 정교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러면 15%가 제일 높은 부과율이라서 15%한 겁니까? 예, 거기 15%가 가장 최고치고요. 그리고 15%는 예를 들어 이제 큰 무역 대상국 유럽연합, 그다음에 일본, 한국이 이제 15%거든요. 근데 그 수준에 맞춰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걸 10%로 하면 특히 유럽연합은 땡큐죠. 15에서 10으로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할 때 보통 이제 그 기존의 영국하고 호주에 대해서는 10%였는데 두 나라는 좀 예외적이었고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 가장 큰 무역 적자를 보는 국가별로 보는 아니지만 경제권으로 보면 유럽연합이 가장 크거든요. 걔네들한테 혜택을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걸 생각해서 하루 만에 10%는 잘못 말했네 하고 15%를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최장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 150일이 지나면은 소멸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150일이 지나면 미국 의회에서 그걸 연장을 할지 아니면 스탑을 할지 결정을 해주는데 지금 미국 하원이 사실은 지난 대선 때 공화당이 제 기억은 한 7표 정도 더 다수당이어서 민주당보다 근데 최근에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서너 표 정도로 줄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지금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이 나니까 민주당에선 당연히 이제 잘했다 그러는데 공화당의 일부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잘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 잘했다. 예, 그러니까 150일 이후에 공화당이 지금 장악하고 있지만 거기를 통과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150일이 지나면
이 15%가 무효가 또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50일 안에 다 5개월밖에 안 남았지만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공화당 의원들도 반대하는 수가 꽤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연장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지금은 보입니다. 그러면 여론도 안 좋고 지금 사법부의 판결까지 난 상황이에요. 여러모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한테 유리한 상황은 아닌데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렇게 관세에 집착합니까? 무역 적자는 사실 2024년에 사상 1조 한 2천억 달러 좀 못 될 정도로 미국 전체적으로 그게 사상 최고치라 그랬는데 2025년 이제 미국 상무부 통계가 이제 속보치가 났는데 물론 확정치가 나면 좀 틀리겠지만 1조 2천억 달러가 넘어버렸어요.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에서 지지를 받았던 게 무역 적자를 내는 국가들은 미국의 적이다. 이러면서 관세를 올렸고 그 부분에서 많이 지지를 받았는데 실제로 작년에 성과는 별로 없었고 더구나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관세 정책에 환호를 했는데 이게 그 수단마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관세 정책을 만약에 자기가 이제 이건 안 되겠다. 그냥 원래대로 하자. 이렇게 하면 지금 11월 당장 중간 선거가 있는데 지금 지지율도 떨어지고 그걸 포기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한번 자기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끝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이 수단이라도 없으면 11월 중간 선거에서 참패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건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되는 정책입니다. 선거하고 맞물려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설명이신 것 같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번에 이 상호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이 나면서 환급해야 되는 돈이 220조 원에 달한다 이런 전망도 나왔는데 환급을 어떻게 받습니까? 환급은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대법원 판결이 있으면 관련된 소송들이 이제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연방대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미국의 한 중소기업 뭐 대여섯 개 플러스 그다음에 민주당 지지율이 높은 그런 주 정부까지 포함해서 그 연방대법원에 지금 이겼던 거거든요. 그러면은 관련된 이제 기업들이 그걸 근거로 판결을 근거로 이제 소송을 제기해서 환급을 받으면 되는데 네. 아시다시피 재판이라는 게 하세월이죠. 예. 그리고 그 재판이 1심에서 끝난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니까 개별 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이제 그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나오는 얘기들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만약 그런 기업이 있으면 제가 정확히 용어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악질 기업이다 이러면서. 예. 정부가 기업에 대해서 가장 할 수 있는 최선의 그 압박 카드가 뭐냐면 세무조사거든요. 세무조사를 나가버리면 돼요. 그래서 관련 이제 기업들이 정말 소송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기업도 있긴 하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도 개별적으로 다 소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일부 예. 기업들이 지금 소송을 이미 걸어놨다고 하는데, 감히, 정부, 우리나라 정부도 상대하긴 트럼프 행정부를 우리나라 개별 기업이 과연 상대할 수 있을까? 어떤 보복 조치를 당하려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좀 약간의 좀 문제가 있는 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이제 수출할 때는 물론 우리나라 해당 법인이 그걸 받아서 유통을 시키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미국 현지 기업의 수입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럼 과연 관세를 매겼던 부분이 그게 수입 업체가 부담했던 거냐? 아니면 우리나라 수출 기업이 부담했던 거냐? 그 부분이 만약에 계약서 상에 우리 수출할 때 명확히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명확할 것 같지 않고 만약 그렇다면 이제 미국 수입 업체들이 관세를 환급받았을 때 우리 수출 기업들한테 그걸 순순히 줄까? 그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소송 자체도 간단하지 않은데 소송을 한다 하더라도 이후에 그런 환급금을 어떻게 배분을 할 것인가라는 문제도 남는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지금 상호관세는 위법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상호관세 말고 품목관세도 있잖아요.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15%, 철강, 알루미늄 50% 이렇게 부과가 돼 있는데 그럼 상호관세를 못 받게 되니까 혹시 품목관세를 더 높이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연방대법원 판결은 상호관세, 그 IPA라는 그거 근거법 그 자체에 대한 위법 판단이었고, 품목관세는 이제 무역확정법 232조라 그래서 이거는
미국 의회가 대통령한테 그냥 절대적인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에 아무도 타치를 못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 15%, 그다음에 철강 알루미늄 50%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전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만약 연방대법원에 패소할 경우 이 카드도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중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무역확장법 230조를 동원해서 다 조사를 하겠다. 또는 기존에 우리가 이제 자동차나 뭐 알루미늄, 철강 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게 정당한 관세율인지 확인하겠다.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USTR, 미국 우리나라 치면 통상교섭본부 같은 거기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거기 사람들이 제가 기억하거나 100명 정도? 이걸 다 어떻게 합니까? 예. 다른 업무도 많은데.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무역확정법 그 철강이나 알루미늄 자동차에 대해서 그 관세를 적용할 때는 일정한 조사 기간이 필요합니다. 수개월에 걸친. 그리고 정밀한 보고서도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 보고서가 허술하다? 그럼 공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절차를 감안할 때 그게 과연 150일 이내에 과연 가능할까? 품목 관세를 뭐 변경시키다든가 새로운 품목에 관세를 매긴다든가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겠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슈퍼맨이라 마음만 먹으면 할 수는 있거든요. 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자동차나 철강 알루미늄은 이미 품목 관세가 부과돼 있는 그런 품목이고 지금 부과가 안 돼서 산정 중인 것도 있잖아요. 뭐 반도체나 의약품 뭐 이런 관세에 대해서는 산정 중인데 그럼 많이 이렇게 부과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도 얘기가 나오는데. 예, 당연히 그런 얘기가 예. 나올 수 있고요. 근데 의약품 같은 경우는 관세를 많이 부과해버리면 왜냐하면 이제 유예 기간을 길게 뒀거든요. 다른 품목에 대해서는 부과는 하되 왜냐하면 미국 제약업계들이 좀 경쟁력이 약해요. 일부 약품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어 살 빼는 약이다 이런 거는 이제 미국 제약업체들이 상당히 강한데 이게 의약 다른 쪽에 대해서는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만약 거기에 관세를 붙여버리면 미국 소비자들이 그걸 고스란히 부담해야 되고 그러면 당장 11월 중간 선거가 있는데 미국 소비자들이 절대 좋아할 리가 없고 또 저도 잘은 모르지만 미국 국민들이 이렇게 약을 좋아한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 피부로 와닿거든요. 체감 물가가 올라가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반도체 얘기인데요. 반도체는 그 우리 이제 통관 코드, 품목 코드를 잡기 나름인데 메모리 반도체라는 HSK 하모나이즈드 시스템이라는 고 품목 분류를 해서 잡아보면 메모리 반도체가 우리나라 전체 작년 수출이 연간으로 930억 달러 정도 됐는데 미국으로 가는 건 4억 달러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미국으로 안 가느냐? 중국, 홍콩 합하면 절반이 넘고요. 전체 반도체 수출에. 그리고 대만도 제 기억으로 한 20% 됐고. 뭐냐 하면 중국, 홍콩을 견유해서 IT 제품에 포함돼서 들어가는 반도체가 있고 특히 대만으로 가는 건 뭐냐? TSMC에서 우리 HBM, 하이닉스 생산한 HBM이 거기서 패키징을 해서 그게 엔비디아로 넘어갑니다. 대만 수출로 잡히는 거지 우리나라 수출은 안 잡히는 거죠. 단순하게 정말 그냥 반도체 직수출만 관세를 매긴다. 전혀 피해가 없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지 않을 것 같고 제품을 다 뜯어보겠죠. 이게 어느 나라 반도체냐. 그래서 관세율을 만약에 높여버리면 상당히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한테 피해가 되는데 다만 만약에 그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관세율을 높였을 때 미국 IT 기업들은 비용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미국 IT 산업 생태계가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고유료 관세를 반도체에 매길 건가 이거는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맘먹으면 못할 건 없는데 그렇지만 이런 변수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지금 이제 새로운 관세는 어떤 방식으로 적용이 됩니까? 그냥 일괄적으로 한 적용이 15% 되고 했잖아요. 예. 그게 근데 애매한 게요. 네. 예를 들어 이제 우리나라하고 일본을 비교를 하면 그러니까 이게 상호관세 무효라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을 체결하기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때 우리는 무관세였어요. 그랬죠. 한미 FTA 때문에.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뭐 3% 관세가 있었을 거거든요. FTA 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일괄적으로 15%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불리한 거죠. 0에서 15로 가는 거잖아요. 일본은 3에서 15로 가는 거고. 근데 이게 15%가 퍼센트 포인트, 추가 관세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해석들이 없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추가 관세였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렇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 그렇죠. 우리는 15%로 가고 일본은 3이었다면 18%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그렇게 할까? 예. 특히 이제 우리 자동차만 보더라도 유럽연합, 일본, 한국산 자동차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생각할 때는 뭐 그 3국이 자동차 빼고라도 많은 경쟁을 하는데 우리나라한테 그렇게 유리한 조건으로 15%를 매겨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아직까지 뭐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않았습니다. 본부장님 보시기에는 그렇지는 않을 거다. 일괄적으로 아마 똑같이 할 거다. 이렇게 보시네요. 저희가 그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하기로 했잖아요. 예. 정부에서는 일단 추진한다라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하죠. 당연히 예. 해야 왜 되는 그러냐면 겁니까? 네, 네. 자, 우리 이제 트럼프 대통령, 베센트 장관, 러팅의 상무부 장관, 그다음에 그 백악관의 누구죠? 이름 까먹었는데 아무튼 뭐 보좌관 이런 분들 이제 화면에 자주 네. 보이는데 지금 그분들 심정이 어떨까요? 화가 많이 나 있겠죠. 예. 그 땅꾼이라고 왜 뱀 잡으신 분들 있잖아요. 가을에는 조심한답니다. 왜 그러냐면 뱀들이 겨울잠을 자기 때문에 가을에 먹이 활동이 활발하고 그래서 독이 올라 있대요. 지금 미국 행정부 사람들은 다 독이 올라 있거든요. 여기다 대고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상호 관세 우리 그 관세율 15%할 때는 패키지들이라 그래서 투자까지 같이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무효라면 이것도 무효죠. 예. 그런데 그걸 무효라고 말할 수는 없죠. 왜? 시범 케이스로 걸릴 수가 있어요. 그걸 하는 순간. 그래서 일본도 지금 납작 엎드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그냥 기존에 우리 일정대로 뭐 국회 법 통과하고 차근차근 준비하겠다. 이 정도로만 해두면 되는 거지. 뭐 따로 우리가 그거를 나서서 그걸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심기를 건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네. 본보기로 한국 그럼 관세 더 부과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니 다른 나라 어떻게 하는지도 보고 상황을 좀 보면서 해야 된다. 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지금 대규모 그 무역 흑자를 보고 있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네.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무역 301조를 꺼내 들었어요. 저희가 슈퍼 301조라고 많이들 예, 얘기를 맞습니다. 했던 법안이잖아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301조, 그러니까 무역 확장법 232조는 뭐 자동차 철강 품목에 관한 네. 모든 나라에 대해서 동일한 그 품목에 해당되는 그리고 상호 관세는 모든 나라에 대해서. 근데 이거 차별을 두기가 어려웠는데 상호 관세는 뒀거든요. 근데 슈퍼 301조는 국가에 대해서만입니다. 국가에 대해서. 그 국가에 대해서요. 품목이 아니고 예. 그 국가. 예를 들어 트럼프가 이번에 두 번째 집권하는데 그 지난 일기 때 기억들을 하시겠지만 2018년부터 중국에 대해서 기존 중국산 제품 미국으로 가면 3% 정도였는데 그걸 한 20% 가까이 올렸어요. 그 근거가 301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별로 301조를 조사를 하겠다. 또 말씀드리는데 USTR 인력이 100명 정도인데 네. 그거 232조 품목도 조사하고 네. 이 국가들을 다 조사한다? 그것도 150일 내에 불가능하고요. 그러겠죠. 일단은 상징적인 국가.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 무역 적자의 한 4%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유럽하고 중국, 멕시코,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많거든요. 그런 무역 적자국이 큰 국가들에 대해서 먼저 조사를 시행을 하겠죠. 그리고 좀 여력이 있으면 뭐 그 밑에 뭐 독일이나 뭐 개별 국가로 들어가서 뭐 영국이나 한국이나 일본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오겠지. 우리가 뭐 4%밖에 안 되는데 전체 미국 무역 적자에 우리를 첫바따로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네. 일단 시범 케이스로 많이 미국에 대해서 많이 흑자를 보고 있는 나라부터 좀 본보기를 보일 거다라는 말씀이십니다. 혹시 뭐 비관세 조치를 강화한다 뭐 이런 방안도 나올 수 있습니까? 나올 수 있는데 예. 지금 비관세 조치를 강화하면은 사실 그 데이터로 뭔가 실적을 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나오거든요. 그죠? 예. 그리고 미국 국민들이 뭐 비관세 조치보다는 실제로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 그리고 무역 적자가 달달이 나오니까 그 통계를 먼저 좀 의식할 거기 때문에 비관세 조치도 분명히 있긴 한데 지금 핵심은 관세니까 그죠? 연방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게 관세니까 관세를 어떻게 하면 지금 15%보다 확실한 법적 근거를 가지면서도 더 높일 수 있겠는가? 그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일 겁니다. 우리 혼자 하지 말고요. 다른 나라하고 좀 연대해서 협상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안 되는 얘기입니까? 다른 나라 연대라는 거는 네. 그 트럼프한테 압박을 받던 뭐 일본이나 네. 유럽연합 말씀하시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되고요. 일본처럼 분위기 잘 살피고요. 군대에서 저희 옛날 군대에서는 네.
줄을 설 때 맨 앞에 서지도 말고 맨 뒤에 서지도 말고 딱 중간쯤. 네. 그렇게 나가는 게 가장 최선의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맘대로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일단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